2040년 한반도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15년 전 영국의 예언가 니콜라스 아우줄라가 남긴 이 말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지하에서 감지되는 전례 없는 지진 활동, 세계 각국 예언가들이 예견한 공공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의 예언들은 이미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7가지 징후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예언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제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언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1947년 인도의 분화를 예견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말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그의 예언을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예언자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소수의 예언가들의 경고했던 내용이 현실이 되면서 예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여러 투자사들이 예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역사를 바꾼 예언가들의 목록은 깁니다. 케네디 암살을 예견한 진 딕슨, 11불의 구테러를 암시했던 존 티토, 2011년 일본 대지진을 예고했던 미치코 사토. 그들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통찰력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예언가들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은 전례 없는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 정권은 새로운 길에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한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경제적 부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반도의 총체적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2025년이 결정적인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특히 백두산의 지질학적 변화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예언가 니콜라스 아우줄라가 예견한 자연의 격변은 이미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두산 지하에서 감지되는 불안한 움직임, 지질학자들의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화산이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이름은 2019년 브렉시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국 왕실의 비공식 자문가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 15년간 세계 주요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해왔습니다. 런던의 한 고아원에서 자란 아우줄라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7살 때 그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화재를 꿈으로 보았고 3일 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그의 예지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더욱 큰 규모의 사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대유행을 예측했던 그의 예언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전 세계가 멈출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 봉쇄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2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2023년 초에 나온 동아시아 관련 예측이었습니다. 잠자는 산이 깨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그의 말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5년을 지목했고 지금 우리는 그 해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백두산 주변에서 관측되는 지진 활동은 그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달에만 14차례의 미세한 지진이 감지되었고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화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분화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우줄라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재해는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연의 힘이 인간이 만든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의 마른 분단의 종식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예언이 다른 예언가들의 비전과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영능력자 사토 케이코, 티베트의 고승 림포체,
그리고 러시아의 영메 바르바라 모로조바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을 예견했습니다. 아우줄라는 이 사건이 가져올 변화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산 분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위기가 결국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은 이제 예언을 넘어 과학적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감지한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활동은 아우줄라의 예언이 단순한 영적 메시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화산 전문가들의 최근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백두산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두 거대 화산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후지산의 지질학적 불안정성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수천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아시아의 화산 폭발은 역사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946년 백두산 대폭발은 한반도 북부 전역을 화산재로 덮었고 그 영향은 일본 홋카이도까지 미쳤습니다.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은 전 세계 기후를 변화시켜 여름 없는 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관측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백두산 주변에서 감지된 지진 횟수가 급증했고 이성 사진은 화산 정상부가 매년 3cm씩 부풀어 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지산도 마그마의 움직임을 알리는 미세한 지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대규모 분화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화산재는 수개월간 대기 중에 머물며 한반도 전역의 기온을 5-10도 가량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태양광 차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기 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급증시키고 항공교통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규모 주민 이동입니다. 북한 북부 지역 주민 수백만 명이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이동은 동아시아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취약해진 북한 체제는 대규모 화산 폭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비상기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 난민 수용을 위한 시설을 국경 지역에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남북한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않고는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통일 한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자연의 격변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백두산의 분화는 한반도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5년 마리아 두발의 충격적인 예언이 있었습니다. 분단된 땅의 두 힘이 10년 안에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자연의 격변이 불러올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백두산이 잠에서 깨어날 때 통일이 시작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미국 체해도 이 예언에 주목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통일의 다양한 길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평화적 시위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베트남은 무력 통일에 이뤘습니다. 예멘은 합의 통일 후 내전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 즉 자연재해라는 예기치 않은 촉매제로 시작될 것입니다. 평양 정권의 붕괴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단계는 화산 폭발로 인한 초기 혼란입니다. 이미 취약한 식량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규모 주민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2단계는 권력 구조의 균열입니다. 당과 군부 내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지역별로 통제력 상실이 가시화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에서 이미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주민자치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접한 남한의 모습을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 개혁 성향 잔성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중국과 한국의 특정 인사들과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군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긴급 구호 계획에는 72시간대 100만 명 수용이 가능한 임시거처, 6개월치 식량 비축, 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북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합 과정의 가장 큰 도전은 이질적인 두 체제의 융합입니다. 북한의 계획경제와 남한의 시장경제, 북한의 중앙집권적 교육과 남한의 자율적 교육, 이 모든 차이를 해소하는 데는 최소 20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통해 한국의 잠재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6천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젊은 노동력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통일 후 10년 내 한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통해 한국의 출혈은 단순히 한반도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강국의 탄생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국제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해 한국이 가져올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지속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약화되고 새로운 경제 연합체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됩니다. 2020년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던 미국의 비중은 현재 19%까지 하락했습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국내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흥경제국 연합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예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와 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고 내부적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통제 정책은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태조 속에서 새로운 경제 강국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정보기술 서비스와 우주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브라질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견국들의 연합체 움직임입니다. 신흥경제연합,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이 새로운 경제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강대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새로운 흉역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역내 무역은 지난 3년간 연평균 40%에 성장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생명공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가 미래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한국의 잠재력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로 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입니다. 금융 분야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융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세계 금융기관들이 한반도 통일 이후를 대비해 서울 사무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해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해 한국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세력 바텀장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디아 이바노비치가 예언했던 것처럼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가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통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로마니아의 수녀 나디아 이바노비치는 2019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부터 15년간 인류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며 그 결과로 세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현재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바노비치 수녀는 생전에 여러 예언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가 실현되었습니다. 1989년 로마니아 혁명, 2004년 동남아 대지진, 2020년 세계적 전염병 확산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예언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녀는 자연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화산 폭발을 시작으로 대지진, 해수면 상승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식량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자연재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재앙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바노비치는 하늘이 뒤바뀌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극단적 기상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40년 세계 인구 예측입니다. 수녀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연재해, 식량 부족, 전염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바노비치는 오래된 제국들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강국들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의 강대국들이 쇠퇴하고 새로운 국가들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수녀는 특히 동아시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분단된 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새로운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과 그 이후의 번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특징도 예견했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국경의 개념이 흐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국가 체제가 약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만든 새로운 도구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바노비치 수녀의 예언은 암울한 미래말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큰 시련 이후에 인류는 더 현명해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바노비치 수녀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일 이후 한반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 한국이 이룩할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역동적일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순간 새로운 경제 강국이 탄생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통일 후 10년 내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현재 시세로 6천조 원을 상회합니다. 특히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로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평양과 개성은 새로운 경제 특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국제 기업들이 통일 후 북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로 확장될 것이며 평양은 동북아의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통합입니다. 70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저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과 남한의 창의적 교육 방식이 융합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미 통일 교육 전문가들은 양측의 장점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의 혁신도 예상됩니다. 북한의 예방의학 체계와 남한의 첨단 의료 기술이 만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이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준비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예언은 현실이 될 수도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격변이 가져올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해 한국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언을 그저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 또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예언의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백두산의 땀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호는 어쩌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해 한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언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일본의 고대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120년 전 규슈의 한 절에서 발견된 신비한 문서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국군의 대전환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적중률은 무려 70%,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정치적 격변까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경고한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된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걸까요?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5년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규슈의 깊은 산속절에서 발견된 한 문서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쓰여진 이 신비로운 예언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마치 책을 읽듯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은 진실일까?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예견되어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1905년 한 일본 수행자는 깊은 영상 중에 한반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마치 역사 교과서를 미리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36년의 주기로 찾아오른 큰 별하대, 1941년 태평양전쟁의 시작, 1977년 산업화의 절정기, 그리고 1997년 금융위기까지 그가 남긴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20년의 전 세계적 혼란까지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한 수행자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예지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예언서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과 달리 이 예언은 구체적인 연도와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그 순간도, 2020년 세계를 뒤흔든 혼란도, 2022년의 정치적 격변도 모두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의 일상은 철저한 수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간의 명상과 108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진리 추구에만 전념했던 그는 깊은 산속절에서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예언이 발견된 규슈의 절은 수백 년간 일본 불교의 성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추구했고 때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절은 한반도와 깊은 영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예언에서 2025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의 해가 아닌 우리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경제 구조의 혁신적 변화, 그리고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예언 속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 가지 운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길로 국가적 번영과 화합을 이끄는 길입니다. 둘째는 어둠의 길로 혼란과 분열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변화의 길로 기존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언이 말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된 변화의 조짐들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 수행자의 삶과 수행 과정은 그의 예언만큼이나 신비롭습니다. 그는 40년간의 고독한 수행 끝에 이 예언을 남겼고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누구였으며 그가 본 미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1885년 메이지 시대 교토의 한 사찰에서 태어난 요신 수행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각을 지녔습니다. 8살에 이미 미래를 암시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15세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40년간의 수행 과정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담은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요신은 진리 추구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토에서 수행을 시작해 중국 오대산에 거쳐 마침내 규슈의 깊은 산속절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독특한 수행법이 시작됐습니다. 달빛 아래 108배, 새벽 3시간의 무건 수행,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하며 받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한자로 적었고 다음 날 아침 명상 중에 그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수천 장의 기록이 하나의 예언서로 완성됐고 시간이 흐르며 그 내용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70%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전후 한반도 분단, 1960년대 산업화의 물결, 1988년 서울의 대형 행사, 1997년 금융위기까지 한반도의 주요 전환점들이 예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신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황금이 나라를 구하는 날이 올 것이라 했고 실제로 전 국민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의 세계적 혼란도 보이지 않는 적이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2022년의 정치적 변동도 예언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도 세계의 돈이 흔들릴 때 동방의 나라가 빛날 것이라는 말로 나타냈습니다. 2025년 지금 요신이 예언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고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요신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예지력과 예언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영적 통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래를 보는 지혜의 가치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요신의 예언이 갖는 깊은 의미는 미래 예측의 정확성을 넘어섭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언된 미래는 경고이자 기회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했죠. 요신이 예견한 대전환의 시기,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과거의 예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실현됐을까요? 역사 속에 숨겨진 예언의 흔적을 찾아보며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40년간의 수행 생활은 요신의 영적 능력을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첫 빛을 보며 시작한 명상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으로 이어졌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올린 108배는 예지력을 키웠습니다. 요신은 자신의 예언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미래는 마음먹기에 따라 창조된다는 말을 남기며 예언이 희망의 등불이 되길 원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요신의 예언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그의 기록 방식을, 한국의 학자들은 예언의 정확성을, 서양의 연구자들은 예지 현상 자체를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신의 예언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1909년부터 시작되어 120년의 역사를 관통합니다. 36년 주기로 찾아온 큰 변화들, 한반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들, 그 예언과 현실이 만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09년 8월 15일, 요신은 첫 번째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36년의 시간이 흐르면 동양이 피로 물들 것이며 그 시작은 진주만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6년 후인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6이라는 숫자는 요신의 예언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이 숫자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36년마다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41년의 전쟁은 아시아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요신은 이미 1905년에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는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6년이 지나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이는 또 다른 36년 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신의 문서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분달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방은 찾아오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구절은 한반도의 분달을 암시했습니다. 38선이라는 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신은 이미 형제가 서로를 겨눌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3년간의 전쟁은 그가 예견한 대로 막대한 희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픔이 먼 훗날 통일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1977년 두 번째 36년 주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신은 이 시기를 산업화의 절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적 풍요 뒤에 큰 시련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시련은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요신은 이 위기를 금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이 외환위기 극복의 상징이 되었죠. 이 예언은 국민적 단결의 힘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것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요신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들은 민족성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 모으기 운동에는 전 국민이 참여했고 이는 세계가 주목한 특별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 세 번째 36년 주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신은 이 시기를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0년의 세계적 혼란, 2022년의 정치적 변동을 거쳐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요신의 예언에서 2025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905년부터 시작된 36년 주기가 3번 완성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해를 세계의 36이 만나는 운명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2025년은 120년에 걸친 예언의 정점입니다. 요신은 이 해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 왔대 2025년의 예언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2025년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 지도자가 가져올 변화와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에 담겨 있습니다. 2025년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요신의 예언에서 이 해는 36년 주기가 3번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우리는 그가 말한 운명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는 지금 깊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깊어졌고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갑니다. 요신은 이런 혼란기를 거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회의 평등을, 노년층은 안정된 노후를, 중장년층은 경제적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신은 이 시기를 모든 계층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신의 문서는 이 시기에 등장할 지도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기존 정치체제 밖에서 성장한 인물, 대중의 마음을 읽고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해외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국내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기득권 세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신은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도자가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체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국민의 불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신은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 새로운 빛이 동쪽에서 비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에 걸을 것이라고 합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백성을 이끄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강하게 저항하겠지만 국민들은 점차 그의 진정성을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처음에는 의심받고 거부당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사회 구조 자체를 새롭게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오래된 나무는 쓰러져야 새순이 자랄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예언서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겠지만 점차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나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신의 예언에 따르면 그의 등장은 경제 구조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래된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부의 분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변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동반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련동, 새로운 화폐 체계의 등장,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요신은 이를 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중심의 재산 증식 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가치가 새롭게 정의되는 시기가 온다는 그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콘크리트 숲에 숨겨진 거품이 빠지고 진정한 가치만이 남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의 개념도 변화할 것입니다. 요시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출현과 맞물립니다. 요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본격화됨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금융체계는 기존 은행의 역할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중개자 없는 거래가 일상이 되고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금융의 탈주만화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월급과 저축, 투자의 방식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요시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겠지만 새로운 방식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자원에 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요시는 한반도 도미안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 나라의 힘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원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위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원의 발견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새로운 보물로 인해 오래된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였던 이가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세계 정세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신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의 경제적 변화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축이 도마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요시는 해가 뜨는 땅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시는 작은 나라가 큰 변화를 이끄는 때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에너지 자원의 발견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세계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됩니다. 도마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과 함께 기존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도 변화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벼라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요신의 예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시는 동양과 서양의 다리가 되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 문명과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의미합니다. 2025년의 한반도는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요신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중 갈등을 조율하는 중재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의 다툼을 멈추게 하는 때가 온다는 구절이 이를 암시합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도 새롭게 정립됩니다. 미국과의 오랜 동맹,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모두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요시는 오래된 인연은 유지하되 새로운 관계의 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가 가진 중재자로서의 잠재력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전쟁과 분달을 겪으며 평화의 가치를 깊이 깨달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시는 고난을 겪은 자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시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끊어진 핏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남북 대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분단 이후 가장 획기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신의 예언에는 같은 말을 쓰는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남북관계에서도 파격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는 세계가 한반도의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본받으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시는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동양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요시는 큰 변화 앞에서는 반드시 저항과 혼란이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 가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요신의 예언은 우리 앞에 놓인 세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빛의 길입니다. 이는 국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부합을 이루는 미래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빛의 길에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됩니다.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사회 내부의 갈등도 해소되며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이 깊어집니다. 이 길에서는 경제 구조도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요시는 작은 나라가 세계의 스승이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화 모델과 경제 혁신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 어둠의 길도 있습니다. 이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미래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깊어지고 사회의 통합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어둠의 길에서는 외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잃고 국익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요시는 스스로의 길을 잃은 나라는 남의 길을 따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깊어집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새로운 세력의 충돌이 격화되며 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민생은 힘들어집니다. 이 길에서는 남북관계도 악화됩니다. 대화의 창구가 막히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요시는 형제가 등을 돌리면 이웃도 등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길입니다. 이는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는 미래입니다.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재구축됩니다. 요시는 오래된 것이 무너질 때 새 것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늘어나고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화됩니다. 이는 전례 없는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큰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는 깊은 변화의 고통을 견딘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갈래 길 중 어떤 길을 걸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시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빛의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젊은 세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요시는 새로운 시대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으로 열린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해입니다. 120년 전 요신이 예견한 대전환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신 수행자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여 년의 세월을 거쳐 현실이 되어온 그의 기록들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 속 세 갈래 길, 빛의 길, 어둠의 길, 변화의 길, 이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빛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외환위기의 극복, 민주화의 과정, 세계 경제 속에서의 도약까지 대한민국은 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방향성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결국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요신 수행자의 마지막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2025년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예언된 해가 왔습니다. 격암유럽과 정감록이 예고했던 구물길, 그리고 서양 예언가들이 경고했던 대변혁의 시대, 지금 그들이 남긴 마지막 전조가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전쟁, 중동의 불길, 흔들리는 세계 경제, 이 모든 혼란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예언 속 인물, 운명을 바꿀 존재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합니다. 세계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3년째 계속되며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으며 각국의 정치적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혼란의 물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많은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정치권의 대립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분열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2025년 을사년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육식갑자 체계에서 을사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을은 새싹이 옴트는 봄의 기운을, 산은 뱀처럼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항상 큰 변화의 해였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은 우리 민족에게 기쁜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통해 독립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비록 논란이 있었으나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죠. 매 을사년마다 한반도는 큰 변화를 겪어왔고, 그 변화는 항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의 예언서들은 물론 서양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격암유록은 을사년의 구물길이라 불리는 인물이 나타나 세상을 바꿀 것이라 예언했고, 서양의 예언가들도 동방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과 맞닿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이 문화적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자
전 세계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혼란기 이후의 대전환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겨바뮤록이 예언한 궁을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예언들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예언들이 왜 하필 2025년을 지목했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동양의 겨바뮤록부터 서양의 예언가들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메시지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영적 흉룡을 예견했고 이를 이끌 인물의 출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동서양의 예언이 한 곳을 지목한 적은 없었습니다. 겨가뮤록, 정감록, 사면대사의 예언, 그리고 서양의 영적 스승들까지 그들은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를 말했습니다. 겨가뮤록은 조선 후기의 성각자 남사구 선생이 남긴 예언서로 현대 문명의 발전삼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의 출현,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통신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까지 상세히 기록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대의 세계적 혼란과 질병의 확산도 이미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은 한반도의 운명적 변화를 다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이 예언서는 민족의 분열과 통합 과정을 마치 현대사를 보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금싸라기 땅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구절은 현재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대사의 예언과 삼부경의 기록들은 더욱 구체적인 시기와 징조를 남겼습니다. 이들 예언은 을사년이 되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유 열풍과 한국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죠. 서양에서는 20세기 초 루돌프 슈타이너가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동양, 특히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적 문명이 시작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을 때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비추올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위기와 한국의 역할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예언들이 놀랍도록 일치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빛, 영적 지도자의 출현, 세계 질서의 대전화, 이 모든 예언이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동방의 빛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겨바뮤록은 이래 궁을길이라 표현했고 정감록은 새 세상을 여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서양의 예언가들 역시 동방의 지혜가 서밤을 깨우리라고 했죠. 이들은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될 영적 흉룡을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말하는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영적 차원의 대각성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 정신적 가치가 존중받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 이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입니다. 한반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한반도가 겪을 시련과 부활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분달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은 이러한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신빙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조선의 멸망부터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고대의 예언가들은 이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부터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최근의 기술 혁신까지 예언서들이 말했던 사건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과 경제기적의 과정까지 이 예언들의 정확성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겨바뮤록이 예언했던 형제간의 비극적 전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둘로 갈라져 피를 흘릴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전쟁이 발발로 그대로 실현되었죠. 하지만 예언서는 이 비극적 사건 이후의 놀라운 부활도 함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화된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리라는 예언. 당시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은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황금이 피어날 것이라는 격암유록의 구절은 바로 이 시기를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이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구절은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현재의 한류 열풍을 암시한 것이었죠. 사면대사의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를 동방의 밤이라 표현하며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36분의 달이 차면 새벽이 올 것이라는 구절은 1945년 광복을 의미했고 그 후 나라는 둘로 갈라지나 결국 하나가 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격암유록은 경제발전의 과정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철마가 달리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생길 것은 산업화 시대래 사람들이 손바닥 크기의 도구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라는 구절은 스마트폰 시대를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여러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건이었습니다. 88년 무룡의 해에 세계인이 모여들 것이라는 격암유록의 구절, 88년 천재가 열리고 세상의 동밤을 주목할 것이라는 정감록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노래와 춤이 세계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예언은 K-팝의 세계적 성공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과합을 이끌 것이라는 구절은 한국의 반도체 강국 지위로 실현되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청룡의 땅에서 시작되는 문화혁명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시작된 변화가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이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발의 전염병 사태도 예언서들이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리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구절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문화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병이 새삼을 덮었다가 물러나고 그 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예언들의 실현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백 년 전 기록된 예언들이 시기와 내용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우리는 예언수가 말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질서의 재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촉발한 중동의 불안정, 이 모든 혼란은 예언서들이 말한 큰 변화 이전의 징조와 일치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을사년의 예언이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양의 60각자에서 을사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이 해는 항상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네, 은 새싹이 꼼태거리며 땀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상징하고 는 뱀이 묵은 허물에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역학치계에서 을사년은 대변혁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라는 것이죠. 역대 많은 역학자들은 을사년의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을사년마다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은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통해 독립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의 간할에 맞서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광복으로 이어졌죠.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관 자금은 포항제철 건설 등 주요 산업시설 확충에 사용되었고 이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한 번의 을사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역학에서는 이런 혼란을 새벽전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항상 혼란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이죠. 1905년과 1965년의 을사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고 실현은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 내부적인 사회 갈등까지.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K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겹암유록은 을사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구물계, 이라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여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자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혼란한 시기에 나타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감록 역시 2025년 을사년의 새 시대의 시작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가고 새 것이 오는 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사면대사의 예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을사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양의 예언가들도 2025년을 주목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동방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을 때 동방의 지혜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단순한 개인에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 상징할 수도 있죠. 물질만능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관, 분열을 넘어선 화합의 정식, 이것이 바로 을사년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변화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진통일 수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하는 구원자의 출현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겹암유록이 말하는 구물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물길은 하늘이 보낸이라는 뜻으로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어둠을 밝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활공, 과 새싹을, 그리고 길할게, 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에서는 이를 오신 이 또는 때가 되어 나타날 이라고 표현했고 서양의 예언가 슈타이너는 동방에 빛나는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이 예언된 인물의 취현 방식은 여러 예언서에서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겹암유록은 세 번의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 했고 정감록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이로 시작하여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삼부겸은 혼돈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진인이라 표현했으며 특히 고난과 시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언서들이 묘사하는 세 가지 시련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고난으로 가난과 질병 또는 가족의 시련을 겪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시련으로 오해와 배신 또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다고 하죠. 마지막 시련은 영적인 것으로 깊은 고뇌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부경의 한 구절은 진정한 구원자는 깨어난 민족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정감록도 구원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깨달은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죠. 실제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미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 환경과 평화에 대한 관심 증가, 물질을 넘어선 가치 추구,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예언된 구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K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기술 혁신은 이러한 변화의 물리적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겹암유록은 구원자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징조를 남겼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 하늘과 땅이 변화를 갈구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후 위기, 전쟁과 갈등, 가치관의 혼란, 이 모든 것이 예언된 시기의 특징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구원자가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동서양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삶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삼부경의 예언은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깨어난 민족의 집단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자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출현보다는 집단적 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감록은 또한 구원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나 내면은 비범하며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깨달음을 중시하고 개인의 영광보다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라고 했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은 이러한 예언의 실현일 수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존을 중시하는 흐름,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움직임,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 등 이 모든 것이 예언된 변화의 일부입니다. 예언서들은 이러한 변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변화 앞에는 항상 저항과 혼란이 따르기 때문이자,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문명이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들어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는 예언서들이 말한 변화의 조짐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여파,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언서가 기록한 큰 변화 이전의 징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계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는 막을 내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다극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며 유럽의 안보 구도를 뒤흔들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중동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은 기존 경제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디지털 화폐의 부상과 새로운 경제 질서의 태도는 예언서들이 말한 큰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죠. 격화미록이 예언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는 구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들이 말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과학을 이끌 것이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반도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지만 예상치 못한 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비공식 접촉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죠. 정감록은 이를 등을 돌린 형제가 마주 보게 되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도 예언서들이 말한 큰 변화절의 징조와 일치합니다.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들은 이러한 혼돈이 새로운 질서를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이제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안식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한국식 미용과 패션의 유행, 그리고 한국의 도시 문화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선도하고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들이 말한 과학과 영성의 조화를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들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예언서들이 말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융합, 전통과 혁신의 공조,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대화와 화합을 통한 문제 해결, 상생과 공존의 가치 추구, 그리고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예언서들이 말한 정신적 지도력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역할화들은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동북아 세력 균형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등장, 한반도가 이끌어갈 이 변화들은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예언들이 말하는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풍의를 넘어섭니다. 격화미록은 갈라진 땅이 하나 되고 민족의 혼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정감록 역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새로운 문명을 열 것이라 예언했죠. 이러한 통일은 동북아 전체의 세력 구도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던 한반도가 하나가 되면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삼부겸은 이래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의 다리가 되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도덕적 변화입니다. 예언서들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물질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것이라 말합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지도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전파되는 정신적 가치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혁신, 이것들은 예언된 새로운 문명의 씨앗입니다. 슈타이너가 예견한 동방의 영성과 서방의 과학이 만나는 새로운 문명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영적 깨달음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명 말입니다. 예언서들은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체제와 가치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직면한 위기들, 기후변화, 빈부격차, 전쟁의 위협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만들어내는 해결책,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이 변화가 2025년의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며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다져질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한계에 도달한 지금 인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변화가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언서들이 말한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명의 힘과 경쟁을 중시했다면 새로운 문명은 조화와 상생을 추구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물질적 풍요보다는 영적 성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기술적 혁신, 평화를 향한 꾸준한 노력들, 이 모든 것이 예언된 변화의 전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현실적 의미를 가질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도래했습니다. 겨밤유록과 정감록이 예고했던 구물계, 그리고 서양의 예언자들이 경고했던 대변혁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변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길, 세계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정세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징조들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2025년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겨밤유록이 말한 구물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거 수많은 예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반도를 변화의 중심으로 지목해왔습니다. 그 예언들이 말하는 운명의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변화가 축복이 될지, 실현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 우리는 그 답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